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마루쌤입니다. 부부 셀프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외도 후에 겪게 되는 부부들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과 외도의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을 다스리는 팁을 무조건 따라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기 밑에 있잖아요. 구독이라고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그걸 누르시면 구독이 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를 일으킨 가해 배우자는 되도록 빨리 외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일상에 돌입하길 바랍니다. 반면에 외도의 피해를 입은 피해 배우자는 하루빨리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외도에 갈등을 겪는 부부는 이 문제를 대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가해 배우자와는 다르게 배반을 경험한 피해 배우자는 가해 배우자의 외도 후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요, 상처 회복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씩 찾게 됩니다. 아주 더딘 회복 과정을 택하는 거죠. 다시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기제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 배우자의 외도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게 있는데, 외도에 관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지나 의도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반사적인 의식의 지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사적인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끝없이 이어가는 거죠. 과거 그가 했던 행동, 말, 태도 과연 진실이었는지 이런 물음이 올라옵니다. 난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사랑을 했던 적이 있는지, 내가 사랑받은 적이 있었는지, 현재 혹은 미래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의 모습은 과연 믿어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이 끝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잘하는 건지, 신뢰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반사적으로 끝없이 올라옵니다. 텔레비전 이런 데서요, 외도를 연상시키는 장면 하나만 슬쩍 지나가도 아픈 감정에 압도됩니다. 잠을 못 자면서 과거를 반복해서 회상하고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죠. 우울증이 따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저하,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이런 트라우마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이런 현상이 지속됩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불행하지만 평생 가기도 합니다. 더구나 외도에 관한 이런 분노 에너지는 생존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요. 그래서요, 무기력이 만성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내면에서는 자존감의 저하, 왜소 현상이 일어나고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든지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황장애 같은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극도로 혐오하거나 반대로 아주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나의 감정이 자녀에게 투사되기도 하고, 그러면 스스로는 또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아주 무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해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복 치주하는 겁니다. 더 심하면 의부증, 의처증 형태의 부정망상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부부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위기 국면을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는 리빌딩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외도 이벤트 이전에 대면했던 부부의 삶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부들이 훨씬 많습니다. 외도라는 이런 불쾌한 이런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면 다 여기 좌절하지 않고요, 실제로 여기 고통당하는 부부들보다 훨씬 많은 부부들이 이걸 기회 삼아 새로운 부부관계에 돌입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거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외도의 갈등 국면에서 아주 특이 현상이 발견되곤 합니다.
외도를 일으킨 가해 배우자가요,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외도의 가해 배우자가 처음에 외도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죠. 자신의 배우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요, 가해 배우자는 자신의 배신으로 배우자가 삶의 의욕을 잃고 심한 우울감에 빠지고 공황 증세가 온 것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자신을 개방하는 겁니다. 투명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피해 배우자가 자기 행동, 태도를 안심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이때는 진심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사고를 내고요,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피해 배우자가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죠.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곰곰이 지난 날을 회상하게 돼요. 이렇게 회상이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 부부는 행복하지 않았잖아 하는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는 외도가 있기 전에도 맨날 싸우고 서로를 외롭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 우리는 늘 상대 탓만 하고 살았었지. 만약 이 문제를 회복해도 우리 부부가 그전과 같이 살게 된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걸까? 앞으로는 이 사람 탓도 못하고 우리가 잘못 지내는 것은 모두 다 내 책임이 될 텐데 나는 그런 불행한 삶에 내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외도 당사자가 오히려 이혼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실제 이혼에 이르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든 내 삶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든 어떤 이유로든 부부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하셨다면 피해 배우자도 부부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외도가 있기 전에 그 전에 부부의 삶도 재미나 함께 살아가는 생기가 없었다면 부부의 삶을 조화롭게 하는데 가해 배우자, 피해 배우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소통을 바르게 하고요. 분노나 짜증이나 화 같은 감정처도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도 배려와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요. 서로 칭찬과 배려로 배우자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무엇보다 배우자와 삶을 함께 즐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요, 외도 회복을 잘 다루려면 투트랙으로 다뤄야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10여 차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외도 회복 자체와 부부의 삶의 온전함과 조화로움, 이 투트랙의 여행을 두 분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 배우자는 당연합니다. 가해 배우자 힘을 내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요, 피해 배우자도 내적인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피해 배우자도 자기 선택, 자기 결정, 용기, 내적 정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해 배우자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따라하기 위해서는 배반을 당한 피해 배우자가 마음을 다스리는 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피해 배우자라면, 그래서 화, 분노, 자존감 왜소, 몸에 또 여러 가지 증상, 또 배우자가 꼴보기 싫고 하는 이 혐오기제, 또 내 삶에 대한 끝없는 절망감, 이런 데 자주 빠진다면 이것은요, 외도에 관한
피해 배우자의 과도한 생각에서 옵니다. 내면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서 오는 거라고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내 내면에서 내 의식은 끝없이 이런 생각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압도할 때 피해 배우자는 감정의 소용돌이, 상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과도한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거나 외도의 회복을 도왔거나 부부의 삶을 지금보다 나은 상태로 이끌었다는 사례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다한 생각이 내 상한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나를 점점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을 다루는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내면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피해 배우자가 외도에 관한 혹은 그 사람에 관한, 나에 관한, 내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 내가 반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바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분위기를 바로 전환하셔야 돼요. 이 과도한 자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호기심을 돋는 활동에 몰입하거나 요리를 한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업무 준비를 한다든지 주식 차트를 정리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가 넷플릭스 영화를 감상하든가 글쓰기를 하든가 이렇게 기분을 전환할 무엇을 정해서 그것에 몰입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하십시오. 자, 행동의 가치에 주목하십시오. 행동의 가치. 자, 생각, 사고의 가치 말고 행동의 가치에 주목하세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외도 문제를 잘 극복하고 부부가 소통도 깔끔해지고 감정 처리도 성숙해지고 부부가 서로 삶을 함께 하면서 즐기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그 상상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3분이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내 행복에 필요한 나의 행동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상상 속에서 찾은 그 행동을 하십시오. 행동. 필요하다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착화된 집착되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편집 사고의 희생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외도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부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잘 따라 하시면서 고요한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안정시킬 수, 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한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지요.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길 외에는 타자는 아무도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 이 고요함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주체의 마음 밭을 내리시고 내 평정심을 찾고 내 행복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어느 순간 부부의 외도 갈등에 멈춤이 옵니다. 이런 행동을 따라하는 중에 부부의 외도 갈등 중에 멈춤, 기다림, 수용이라는 받아들임의 덕목을 선택해 보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